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혈관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래 전부터 이 혈관 청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곤 했었는데요. 영원한 우리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현대인들은 혈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혈관, 제가 그 장 청소에 대한 그 광고 전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POP라고 하는데요. 약국에 가면 뭐 간이 나쁜 사람, 뭐 간이 나쁘면 나타나는 증상, 뭐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뭐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병원에 가도 뭐 이렇게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 뭐 마늘 주사 이런 거를 맞으면 어디가 좋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큰 그 설명되어 있는 광고판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광고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의 주의를 이제 많이 주목시키는 그런 게 있죠. 저희 약국에서 장 청소에 대한 그 POP를 이렇게 활용한 적이 있었어요. 장 속이 사람들이 지저분하면 전신에 피가 탁하고 특히 간이 손상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그 장수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 몸 안에 독소가 덜하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현대인들한테 더 심각하고 절실한 것이 사실은 혈관 청소거든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혈관을 청소했을 때, 그리고 피를 맑고 깨끗하게 했을 때, 정말 그 100세까지 무병장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제 주변에서, 제가 잘 아는 지인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출혈이 일어나서 뭐 뇌출혈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분들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놀라고 두렵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하고 이렇게 해야지 출혈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피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맑고 깨끗해야지 우리 전신에 또 그 피가 잘 돌잖아요. 그래서 피를 관리하는 문제, 혈관을 관리하는 문제가 정말 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잘 먹지 못했고 또 위생 문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실조나 아니면 세균 감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자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만성질환이거든요. 어떤 뭐 항생제로 치료도 안 되는 그런 염증이 몸에 많이 생기고 그렇죠. 무슨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는 했어도 그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혈관 질환이나 혈액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치료만 잔뜩 받다가 고생 많이 하고 삶의 질은 바닥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현직 약사로서 이런 그 혈관에 대한 어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뭘 캐내어서 알게 됐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동네 약국에서 그 저희 약국을 찾아오는 그 동네에 계신 사람들한테 제가 성심성의껏 어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을 매일 그거를 제가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도움을 좀 드리려고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그 한방인데 한약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한약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조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숙취라든지 또 급성 장염이라든지 또 오래된 위장병이라든지 또 관절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양약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제가 그분들한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약의 조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숙취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리고 뭔가 몸에 노폐물을 빼는 것 같은, 그리고 장내 염증이 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약이었는데요. 이것이 혈관을 청소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혈관을 청소. 저희 가족, 제 여동생이
이제 협심증 때문에 고통을 겪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스텐트 시술도 받았고 응급으로,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주는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나면, 스텐트 시술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 심장 혈관에 좁아져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넓히는 어떤 그 구조물인데요. 그거를 이제 삽입을 한 거예요. 삽입을 하고 나니까 그 구조물에 또 혈전이 끼면 안 되고, 또 그거를 삽입을 해도 사실은 혈관 확장제 같은 거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그래요. 스텐트가 정말로 확실하게 협심증의 어떤 그 치료법이 된다고 하면 그거 하나로 약은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스텐트 시술을 받는 순간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약을 영원히 먹어야 되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그 운명이 되더라고요. 운명. 정말 운명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텐트 시술을 해준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그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숙명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 여동생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약이, 병원에서 주는 그 약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먹어서 내가 일상생활이 된다 그러면은 제 방송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병원에서 시술 받고 그걸로 일상생활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관찰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심장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받고 병원에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우연찮게 이제 이런 약을 쓰게 되었는데, 제가 만든 약 이름을 제가 지었잖아요. 그게 이름이 뭐냐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생기산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 약이랑 제가 비타민 C를 같이 쓰거든요. 비타민 C에 대해서는 또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물론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그런 경과를 가지고 의견을 내시는 그런 저명한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 또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임상에서 비타민C 고용량을 했을 때랑 그냥 제약 생기산만 썼을 때랑 이게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제약 생기산과 비타민C를 함께 썼을 때, 고용량으로 함께 썼을 때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데요. 또 비타민C만 썼을 때는 협심증의 어떤 효과를 보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생기산을 썼을 때 그 협심증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약을 하나도 쓰지 않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병원약 같이 써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병원약 다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약사잖아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해요. 그 병원약을 먹으면서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차츰 이제 상태 봐서 그 병원약을 줄여가다가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한 6개월 이내에 그 병원약을 다 졸업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혈관이 청소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변화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협심증 환자 때문에 이 생기산이라는 약을 정말 제가 놀라게 되었고,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나, 그런 짐작을 제가 추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생기산을 계속 쓰면서 갖가지 그 신체 염증 질환이나 이런 데 쓰면서 이것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일 그런 게, 이게 위장이 꽉 막혀가지고 절대로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약도 효과가 없는 그런 극심한 위장병 있잖아요. 서울에 어디 가면은 위장병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한방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뭐 수천만 원을 써도 아무 효과가 없고 점점 더 말라서 이제 뭐 그 피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죽는 것처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산하고 비타민C 요법을 썼을 때, 이것은 위장약은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급성 장염이나 숙취 같은 데 쓰기는 했지만 이거 자체가 위장약은 아닌데요. 놀랍게 현대인들의 위장병에 효과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오래된 이 위장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위 기능이 멈춰버린 거였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극심한 어지러움이나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어지럼증이라는 것도 피가 위로 몰려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이게 혈관이 막히고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제가 생기산 쓰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물론 좀 줄여야 돼요. 너무
분노를 많이 하고 막 이를 갈고 항상 긴장해 있고 운동도 하지 않고 밤에 야식 잔뜩 먹고 이러면 생기산이랑 비타민 요법을 써도 사실 효과가 더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이런 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두 달 안에도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도 갑자기 잠을 잘 자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제가 흔치 않게 보거든요. 여러분 혈관 관리, 병원에서는 이제 혈관 때문에 뭐를 써요? 혈관, 그러니까 뇌경색이 있는 사람들한테 혈전을 녹이는 아스피린이나 또 아스피린보다 더 강력한 항혈전제를 중복해서 처방하거든요. 근데 뇌경색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그 항혈전제를 썼을 때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큰 위험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뇌출혈 위험이에요. 뇌경색,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힌 게 경색이잖아요. 이거를 열어주기 위해서 항혈전제를 쓰면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봤어요. 그러면 뇌출혈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약은 있느냐? 참 이런 것이 제가 약사지만 뚜렷하게 수술로도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시원한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요. 제 약은 어디 식약처 인증을 받은 그런 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약국에서 그냥 일반 의약품, 한약이지만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제한 것에 불과하고 이름도 제가 붙인 거고 제가 어디 다른 약국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은 약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참 두려워하고, 약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제 그냥 그랬던 분들이 그렇게 와서 줄 서서 약을 드시고, 그 뒤에 그 효과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믿고 와서 약사인 저에게 약을 달라고 해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게 참 신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콩팥이 정말 나빠져서 콩팥병 때문에 저한테 그 자기가 콩팥병 만성 신부전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약을 가져가신 분들도 정말 다수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성 신부전이라고 말하면 제가 약을 안 줄까 봐 그런 말을 숨기고 와서 정상인 채 하고 그냥 다른 변명 둘러대면서 약을 가져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C랑 또 저는 비타민 B도 권하잖아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 보면 제 이름으로 된 비타민 B가 있거든요. 그게 비타민 B가 100단위로 들어가 있는 B100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비타민 C 고용량을 하려면 B100을 꼭 하루에 하나씩은 혹은 2개 정도를 드시는 게 맞아요. C 고용량이라고 하면 비타민 C를 뭐 분말로 된 거든 아니면 알약으로 된 거든 한 번에 1000ml 내지 2000ml 정도를 하루에 3번 이상, 그래서 보통 제가 최소 하루에 6000ml를 나눠서 드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엔 제가 거의 하루에 1만 ml를 권하는데요.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C, 저희 가족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C 용량은 대체로 하루에 8000ml 이상이에요. 저는 한 12,000에서 14,000ml 정도 매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C를 안 먹으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만든 생기산을 5년 넘게 먹고 있고요. 저는 하루에 한 3포보다 더 많이 먹어요. 하루에 한 4포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혈관을 청소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의 갖가지 염증, 통증, 알 수 없는 통증, 저는 알 수 없는 두통으로 정말 수십 년 고생을 한 사람인데요. 제가 20대 때 이렇게 피임약을 먹었던 게 큰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피임약이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정말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갱년기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제 드시잖아요. 여성 호르몬제가 똑같아요. 피임약이랑. 그게 이제 용도는 다르지만 여성 호르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 호르몬제를 먹으면 몸속에 그렇게 혈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피가 걸쭉해지면서 가장 예민한 부위가 이제 뇌거든요. 이 뇌가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 대식가예요. 우리의 뇌가. 이 뇌에 제대로 산소 공급,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두통인데요. 이 두통,
피임약을 먹으면 상시 두통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당장 피임약 끊어야 되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담배가 혈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피임약이나 뭐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먹는다. 그것은 거의 자살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20대 때 그 피임약을 한 1년인가 먹었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 이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이상 거의 20년 정도 두통에 시달렸던 것 같은데요. 생기산이랑 비타민 C, B 뭐 이런 거 먹고 나서 제가 1년 내내 거의 간헐적으로 시달리던 그 두통에서 거의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잦은 두통도 혈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혈액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고, 현대인들한테 가장 흔한 질병인 당뇨병 있잖아요. 그것도 다 피 검사하잖아요. 피에 이상이 생긴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혈액 이상 문제이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발 그 인슐린 펌프 같은 것에 의지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보세요.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송구스럽지만 제가 만든 약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이에요. 오메가3 이런 것도 제가 많이 권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튼튼하고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아주 맑고 생기 있는 그런 혈액 상태 잘 유지하셔서 두고두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